안녕하세요. 오늘은 닭이 약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9월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전국이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는데요. 강원도만큼은 아직까지 비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바람도 그렇게 많이 불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을 칠 때 이런 날씨를 참 좋아합니다. 약간 흐린 날씨? 이럴 때는 충분히 약을 쳐줘도 약 때문에 이렇게 화상을 입는 경우가 적고요. 이 약의 수분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도 그렇게 뿌리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날씨에 약을 쳐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9월 방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살충제부터 방제를 하는데요. 살충제를 방제를 하고 일주일 후에 살균제를 방제를 합니다. 그러게 가을에 한 번 해주고 겨울이 시작하기 전에 또 한 번 해줍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솜깍지벌레가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솜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잘 죽지 않기 때문에 약을 한 번 쓴다 그래서 이렇게 잡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총 3번 3일 간격으로 9일 이렇게 쳐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약제 전원생활이라는 약제를 사용합니다. 그러고 약이 내성이 생겼다 생각하면 메모드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톡가기 파워라는 약제도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제를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거는 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내성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기듯이 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에 끼어 있는 이런 병충, 그러니까 이런 벌레들이 약에 내성이 생기면 그 약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은 꼭 돌려 쓰는데 살충제보다는 살균제가 내성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약을 써서 총 3일 간격으로 약을 썼는데도 이게 박멸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약해가 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다른 약제를 써줍니다. 다른 약제를 써주는데 보통은 분갈이를 해주면서 제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약을 한번 안 듣기 시작하면 그 약을 아무리 써도 약이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전원생활이라는 약제를 사용해서 방제를 할 텐데요. 전원생활은 사이트 같은데 뭐 뿌운이네 다음 카페 뿌운이네 집이라는 곳이나 아니면 뭐 각종 사이트에 보면 전원생활이라는 이런 약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 병이 2리터입니다. 2리터에 이 약제의 뚜껑, 한 뚜껑을 넣으면 딱 비율이 맞습니다. 한 뚜껑을 이 병에 희석을 해서 잘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약과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섞이도록 흔들어 주신 다음에 이런 분무기를 통해서 약을 쳐 주시면 됩니다. 약을 쳐줄 때는 이 약 성분이 잘 버물게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약이 그 화분 속에 이렇게 스며들 정도로 이렇게 듬뿍 쳐주셔야 되는데요. 이 약이 한 화분에 들어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은 분들은 꼭 약을 거의 한 통을 1년에 쓴다라는 생각으로 주셔야 됩니다. 찔끔찔끔 주시면 100%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 줄 때 이렇게 확 그냥 담그듯이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가끔가다 이제 이 손깍지벌레 손깍지벌레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손깍지벌레는 약간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을 줄 때는 듬뿍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약을 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삼각대로 오늘 가져왔어야 되는데 약을 줄 생각이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저번 주에 약을 주려고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안 돼서 이번 주에 온 김에 주게 되었습니다. 좀 약을 주는 시기가 약간 늦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듬뿍 주시면
전체적으로 다육이, 그러니까 병충해가 이 깍지벌레 외에도, 전원생활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 외에도 다른 해충들도 이렇게 잡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쳐주시면 아마 다른 병충해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없이 이렇게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브레이브 철화를 보시면 지금 깍지벌레 약을 치고 이 남은 한 반통 정도 되는데요. 이 반통 정도를 브레이브 철화에 다 쳐줬습니다. 이 브레이브 철화를 잘 보시면 이 철화가 빼곡히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붙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병충해, 그러니까 해충에 이렇게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사이사이에 약간 비어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런 비어있는 부분에 하엽이 지면서 깍지벌레가 자리를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빈틈 공간에 약을 흠뻑 주셔야 됩니다. 약을 대충 이렇게 윗부분만 살짝 주면 깍지가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나중에 내성이 생기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을 좀 많이 쳐서 약이 흠뻑 스며들 수 있도록 치는 게 약방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센세이션 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손깍지벌레에 아주 고생을 엄청나게 한 지금 모습인데, 약을 건 한 달 가량을 이렇게 약을 나눠서 이렇게 쳐줬는데 이제 보니까 어느 정도 깍지벌레로부터 해방이 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깍지벌레가 생기면 지금 보시나요? 이 공격을 당해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손상이 된 모습입니다. 깍지벌레는 오기 전에 이 예방을 해야지 오고 나서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약방제를 조금씩 해주는 게 다육이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약을 칠 때는 약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약을 아까워하시지 말고 흠뻑 이 아이들 구석구석, 줄기 부분이 구석구석 이게 묻을 정도로 약을 주어야지 이 손깍지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알을 까는 그런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분갈이를 해주면서 뿌리 구석구석을 보는 게 좋고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 약물에 이 아이를 담가 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 통째로 담가 놓다 그래서 이 다육이들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하루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면 거의 깍지가 죽을 확률이 90%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다육이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다육이 깍지벌레 약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9월 초입니다. 9월 초에 살충제와 살균제를 방제를 함으로써 가을 농사를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